여러분, 야, 수출이 대충격이다. 이거 확실하게 정확한 진실입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1월 1일에서부터 1월 20일까지 무역 적자액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102억 6,300만 달러입니다. 102억 6,300만 달러요. 예, 이것은 여러분 11개월째 적자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였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100억 달러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0억 달러까지 넘어갔다는 것 역대 최대 무역 적자액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수출은 마이너스 2.7%예요. 줄어들었습니다. 336억 2,100만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수입은요 늘어나고 있어요. 플러스 9.3%나 늘어났습니다. 438억 8,500만 달러로 말입니다. 그러니 무역 적자액은 102억 6,300만 달러가 된 것이죠. 장난 아니게 말입니다. 예, 102억 6,300만 달러라는 것은 여러분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출이에요. 그런데 이 수출이 꼬꾸라진다, 무너진다, 이 사실은 우리 경제 전체, 우리 경제 전반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1월 1일부터 20일까지고 또 21일부터 31일까지라는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뭐 더 분발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게다가 월말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알다시피 밀어내기 수출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1월달 같은 경우는요. 밀어내기 수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11월, 전년도 12월에 굉장히 많이 밀어내기를 하기 때문에 1월은요 오히려 월말로 가도 이게 굉장히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최악의 수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작년 8월에 93억 9,300만 달러가 역대 최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에서부터 1월 20일까지가 102억 6,300만 달러니까 장난 아니죠.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22년 1월로 보세요. 당시 기준으로 2022년 1월 당시 기준으로 49억 7,900만 달러는요. 역대 최대였습니다. 역대 최대였어요. 그게 7월에 50억 5,400만 달러로 깨지더니 8월에는 93억 9,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게 역대 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올 1월 역대 최대 적자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지표를 보면 세부 지표를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 472억 3천만 달러 이것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3년 102억 6,300만 달러 이것은요. IMF 외환위기 때보다가 더 심각한 숫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1년 동안 84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을 뿐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02억 6,300만 달러는 충격적인 숫자죠. 제가 대충격이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대충격이라고 이야기한 게. IMF 때보다가 더 심각한 적자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죠.
저는 이것이 시장 전체의 어떤 침체로 이어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로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를 보면 34.1%예요. 지금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수출도 47.5%고요. 컴퓨터나 주변기기도 마이너스 44.9%입니다. 철강 제품도 마이너스 11.2%고요. 심지어 정밀기기도 마이너스 9.9%입니다. 선박이 좀 늘어났습니다. 116.3%로 늘어났습니다. 승용차도 45.7%가 늘어났습니다. 석유 제품도 18.8%가 늘어났고요. 무선 통신기기 스마트폰이죠. 19.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 많이 차지할 때는 20%까지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34.1%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2022년 3월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의 증가액이 37.9%였습니다. 2022년 1월에도 24.1%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죠. 34.1%가 떨어지니까. 반도체가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6개월 연속 계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심각한 상황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국가별로 봐도 충격이에요. 중국에 대한 수출 보세요. 24.1%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당연히. 베트남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3.3%고요. 대만은 마이너스 27.5%입니다. 미국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18.1%. 유럽연합도 16.7% 늘어났습니다. 일본도 3.3%가 늘어났지만 중국이 줄어드는 게 너무 큽니다. 우리 전체 수출의 24%를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우리 전체 수출에. 여기에 홍콩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요. 거의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 가까이 됩니다. 30%. 이것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지금 24.4%가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신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18.1%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5.5%잖아요. 전체 수출 중에 15.5%가 미국 비중이거든요. 유럽연합도 거의 10% 가까이 되니까 16.7% 늘어난 것은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24.1% 그리고 베트남이 13.3%가 줄어든다는 것은 충격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중국이 말입니다. 올해는 이대로 가면 난리 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1월에 중국 수출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액만 32억 4,400만 달러예요.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긴 하지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32억 4,400만 달러. 이거 이대로면요. 대중무역수지가 적자로 완전히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12억 5천만 달러에 겨우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2023년은 대중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해가 될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최악의 상황이. 지금 이대로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 대충격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반도체가 줄어들어서 충격인데다가 반도체는 우리 수출에 되돌보니까요. 여기에다가 수출하는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중국인데 중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마이너스 32억 4,400만 달러가 되니까 이게
엄청난 위협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그것도 32억 4,400만 달러까지 커졌으니까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하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중국에게 이렇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빨리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 예, 이게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지 말고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지역에다가 예, 기본적으로 예, 우리의 어떤 생산 기지를 두면 중국에 대한 어떤 최악은 점점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수출 관계가 어려워지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직도 원유 굉장히 많이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11.3%가 늘어났고요. 가스도 14.1%고요. 석탄은 무려 40.5%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충격이죠. 그러니까 수입이 아직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이.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이 이렇게 크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의 단가를 계속해서 못 올리거든요. 그런데 원유나 가스나 석탄은 단가가 올라와서 지금 수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역 적자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반도체가 2.7%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좀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빠진다는 이야기. 다행인 것은 기계류가 11.9%가 늘었다는 것 이것은 다행으로 읽힙니다. 다행으로. 그나마 기계류라는 게 뭐예요? 뭔가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가 들어가는 거니까 뭔가 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거는 조금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나쁘다.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확 줄어들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요. 여기다가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무역 적자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구나. 우리 경제에서 이게 소비, 수출, 투자 이렇게 세 가지가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트로이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비도 조금씩 구부러지고요. 여기에 수출이 많이 꼬꾸라지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수출이 꼬꾸라지고 소비가 꼬꾸라지면 당연히 투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까 봐 지금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내쫓아 버릴까 봐 그게 좀 두렵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힘을 내보시자고요. 특히 우리 수출에 담당하시는 진짜 많은 분들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